자, 우리 감가상각비와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일단 247페이지에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그 회계관리 쪽에서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는데 감가상각비 계산했을 때 관련해서 보시면 13번에 있는 회사 계상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금액이 있습니다. 자, 요 금액은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 회계 처리한 금액이라고 우리 프로그램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 처리 안 했을 수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으면 단기에 취득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품과 관련되는 부분 2020년도에 취득했는데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 전표가 입력이 될 겁니다. 입력이 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등록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별도로 등록하는 구조로 우리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게 결산할 때 보면 누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누락하는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CF8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장부상 금액과 고정자산 금액,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금액을 비교해서 차액 부분을 비교 검토해주고 있습니다.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죠. 고정자산은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원인들을 전부 다 찾아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기계장치는 매각을 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확인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의 입력과 동시에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등록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이제 247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재무의 기초정보관리에 환경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환경등록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등록에서 회계편에 보시면 10번에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이라고 해서 사용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제가 전표를 하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1월달 자,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51번에서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고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득하고 기계장치니까 206번이죠.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코드 등록이라 해서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자동으로 뜹니다.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바로 등록하겠느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기계장치를 한번 보시면 방금 입력했던 1월 31일 날 입력했던 1,000만 원짜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락되는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우리 247, 248에 그러니까 참고 사항으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지금 등록한 내용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도 삭제하겠습니다. 자, 1월 31일자 방금 등록했던 내용 삭제합니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251페이지에 상각방법 내용연수 신고서 제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신고 그러니까 내용연수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하는 서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법인 조정에 우리 감가상각 조정하는 쪽에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감가상각 방법 연수 변경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인적사항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고요. 내용 연수
그 다음에 상각 방법에 대한 부분들, 당초 신고 방법 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용 연수는 신고를 단축해서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에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내용 연수가 대폭 단축이 되죠. 그 부분 주의해서 살펴보시고 신고서 제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262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기능 설명이라고 하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보시면 관련되는 자산에서 관련되는 자산 종류별로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 등록사항과 추가 등록사항이 있는데요. 기본 등록사항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부가액을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전기 2월 된 취득가액을 의미하고요. 전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의미하겠죠.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차감 금액이 전기말 장부가액이고요. 단기중 취득, 단기 증가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 자산의 경우에는 단기 증가, 즉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 거고요. 새로 취득하는 자산들은 기초가액이 없으니까 단기 취득 4번 여기에다가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단기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단기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당해연도 자본적 지출 금액 중에 원가에 포함이 된 금액은 단기 증가에 4번에 들어갈 거고요. 4번에 들어갈 거고 단기 자본적 지출 중에 즉시상각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은 7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에 처리가 된다. 그 다음에 전기말 부인 누계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정율법일 때만 그러니까 유보잔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얼표 기준으로 확인해서 자산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이 있다면 그 부분 체크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의제상각 누계액은 17번에 있는 단기 의제상각비가 있죠. 이 금액하고 합쳐서 전년도 금액에서 확인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상각 대상 금액과 내용 연수를 적용하게 되면 관련되는 상각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내용 연수에 있어서 연수별 상각률 눌러보시면 내용 연수별로 정액, 정률, 상각률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연수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건축물 업종별 자산, 시험 연구용 자산, 무형 자산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 3번 건축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밑에 3번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전소, 공장, 창고 관련되는 부분 내용 연수 단축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업종별 자산은 업종별로 대분류, 중분류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분류로 적용이 되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중분류까지 분류 내용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 계상 상각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회사 계상 상각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만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 사용자 수정이라든가 또는 F7 회사 계상 수정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로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263페이지에 그 관련되는 내용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감가상각비 이 금액은 기업의 계상액 감가상각비 비용 계정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회사 계상액에 포함되느냐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자본적 지출액의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에 들어갑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선비고요. 회사 계상액에는 감가상각비로 들어갑니다. 과소상각분 잉여금 처리한 거 어떻게 되느냐. 기업에게서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지만 회사 계상액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사례를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부분에 경비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4번에 경비구분이 있는데 이 경비구분은 그러니까 제조원가부터 시작해서 판관비까지 자산별로 경비구분 코드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회계관리 쪽에서 결산 자료를 입력을 할 때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 반영하실 때 훨씬 편리해집니다. 감가상각비 F7 불러오기를 눌렀을 때 이 금액이 판관비에 들어갈 거냐 제조원가에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분류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훨씬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64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에 대한 그러니까 사례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비품, 건설용 장비, 차량 운반구에서 기준 내용 연수 40년, 기타 5년, 감가상각 방법 신고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건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9억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4,500만 원. 자, 그리고 당기상각비는 1,950만 원입니다. 1,950만 원인데 우리 자료 4번에 보시면 전기 감가상각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소계상분 발견돼서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300만 원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또는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정기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 있죠. 자, 이 부분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세무조정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순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법인조정에 가서 정기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 기타로 처리했는데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감가상각비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감가상각비는 당해연도 감가상각비에 포함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정을 통해서 1,95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에서 2,25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품과 관련되는 부분 복사기 당연도 취득했고요. 상각비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용 장비 관련되는 부분 포크레인 부분 등록이 되어 있고 전기말 누계액 2,350만 원 있습니다. 자, 우리 자료 3번 자료에 보시면 2,350만 원 있다라는 거죠. 자, 이 2,350만 원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얼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얼표 잔액을 보시게 되면 건설 장비 한도 초과 금액 2,350만 원 금액 확인하실 수 있죠. 직전년도 얼표에서 상각 부인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유보 잔액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이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관련해서 2015년도 2016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 정액법으로 정률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상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상각했던 차량 벤츠 차량 아우디 차량 관련되는 부분 2020년도 취득했기 때문에 아우디 차량은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우디 차량은 어떻게 되죠? 단기 상각비가 1,300만 원이죠. 3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용자 수정을 통해서 1,200만 원이 아닌 1,3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 등록되었고요.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법인조정에서 감가상각 조정 쪽에 보시면 미상각 자산 상각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미상각 자산과 관련해서 실행하신 다음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정액법 사무실과 아우디 차량. 아우디 차량은 1,300만 원 회사에서 계상했는데 상각 범액이 1,2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정율법에 가서 포크레인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시인 부족액이 나와서 당해연도 시인 부족액이 나와서 전기말 부인액과 비교해서 차액 부분을 송금 추인해 줍니다. 기왕 부인액 송금 추인 금액 6088,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랜저 차량이나 복사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없기 때문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F3번 아우디 차량에 대해서 100만 원 송금 불산입 하도록 되어 있죠. 차량 운반구 100만 원 유보 처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건설용 장비에 대해서 포크레인 6088,500 유보 감소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조정 명세서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다라고 하면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실행하셔갖고 동일한 방법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벤츠 차량이 매각이 되어 있네요. 매각된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정확하게 반영돼 있고 추가적인 세무 조정할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합계표 관련되는 부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합계표에서는 우리가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이 15억 3,580만 원. 자,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하고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맞는지, 또 회사 송금 계상액이라고 하는 6,475만 4,866원. 자,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서 그러니까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반영된 이런 금액들하고 일치하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세무조정한 자료들을 감리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틀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경우들이 있는데 올해만큼은 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예,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번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27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는 기본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회계관리 쪽에 보시면 기초정보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었죠.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구분으로 처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작업으로 등록하실 때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운행기록부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작성한다면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 사용 비율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법인 조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컨트롤 F12 세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관련되는 업무용 승용차 당해 연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5번째 있는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임차 기간이 19년도 12월 31일 날로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이런 종료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전기 서식을 보시게 되면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 리스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 초과액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들은 2월 송금 산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종료된 차량, 임차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 즉 소규모 법인은 지분율 50% 초과,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또는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등 법인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내용들이 500만 원, 400만 원 기준으로 다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임대업에 체크를 하니까 송금 추인 금액이 400이 되죠. 만약에 부동산 임대 법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800으로 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관련되는 규정은 여기에서 적용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비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아우디 차량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1,300만 원으로 자료가 불려져 옵니다. 근데 1,3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냐 하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우디 차량은 어떻게 돼 있죠? 회사 계상액이 1,3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1,300만 원이 자동으로 불려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불려온 1,300만 원에 대해서 이미 100만 원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세무조정 처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300만 원이 아니라 세무상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계상액하고 상각 범위액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16년도 이후 차량은 상각 범위액까지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72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로서 운행기록부 미작성 한 경우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액 적용할 때 월할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들은 월할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취득했기 때문에 12개월로 자동으로 보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차량은 어떻게 되죠? 보유기간 9개월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랜저나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기준으로 반영이 업무 사용 비율이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차량들은 운행기록부를 미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1,500만 원 기준과 전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비율로 계산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0만 원 나누기 2,454만 5천 원을 하게 되면 아우디에 대한 사용 비율은 45.8342%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리스료를 총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1년 동안 납부한 리스료 1,8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직접 계산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총 임차료 마이너스 보험료 마이너스 자동차세,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고, 수선유지비를 모를 때에는 7%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1,581만 원이다라는 걸 계산하실 수 있고, 감가상각비 상당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당액을 입력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임차료 상당액의 70%로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번에 있는 업무 사용 비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 내용이 반영이 되고 나면 2번, 3번, 4번, 5번 관련되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번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 불산입 계산에서 업무 사용 금액과 업무 외 사용 금액을 감가상각비와 기타 비용으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업무 외 사용 금액은 전액 송금 불산입 사용자의 상여나 배당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유보나 기타 사외이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 금액은 우리 렌트 리스 차량은 기타 사외이출이고요. 자가 소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보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8번에 273페이지에 8번에 보시면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에 임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 800만 원까지 계속 송금 추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렌트 차량 같은 경우 임차 기간 종료됐죠.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 송금 추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가 소유 차량의 경우에도 상각이 완료된 차량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처분을 했죠. 처분을 했기 때문에 관련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양갈로 44번에 양도가액이라고 있습니다. 양도가액을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272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한도 초과 금액 송금 불산입 계산해서 승용차 처분의 경우에는 44번 양도가액 매매가액을 확인한 후에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입력해 주시면 관련 내용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00만 원까지 당해연도 인정이 되고 초과되는 399만 9,270원은 뭡니까? 송금 불산입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차량별로 관련되는 또 소득 처분별로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